안녕하세요.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따뜻한 이야기, 인생의 스케치북입니다. 저는 톰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메리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편안한 오후를 함께할 메리입니다. 메리 씨, 자식들 어릴 때는 어서 커서 독립하기만 바랐는데 막상 다 크고 나니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때 밥은 챙겨 먹는지, 밤늦게 돌아다니다 위험한 일은 없는지, 다 큰 성인인데도 부모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잖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때랑 생각하는 것도 사는 방식도 많이 다르잖아요. 직장도 한 군데 오래 다니기보다 내 꿈을 찾겠다며 이것저것 도전하기도 하고 워라밸이라고 해서 저녁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로는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부모 마음은 또 저렇게 살아서 앞가림은 하려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렇죠.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두 마디 잔소리라도 하게 되면 자식들은 또 간섭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하고 획 돌아서 버리고 그러다 보면 대화는 단절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요. 오늘 사연이 바로 그런 갈등을 겪으신 60대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연 주신 김철수님은 슬아의 외동딸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밝고 재능이 많아서 큰 걱정 없이 키우셨는데 문제는 딸이 대학 졸업 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생전 듣도 못한 직업을 가지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시작됐답니다. 아, 프리랜서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하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철수님도 처음엔 네 인생이니 알아서 하라고 응원은 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딸의 생활이 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속이 타셨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은 기본이고 일 있을 땐 며칠 밤을 새우다가 또 일이 없을 땐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결정적으로 수입이 너무 들쑥날쑥했던 거죠. 철수님 딴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딸아,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좀 다녀라. 아빠 걱정된다.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늘 냉담했답니다. 아빠,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요즘 시대에 누가 평생 직장 다녀요? 그리고 밤 늦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이 그때 끝나는 건데 아빠는 제 일은 존중도 안 해주시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꽉 막힌 사람 취급하더랍니다. 아이고, 딸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로서 정말 서운하셨겠네요. 말문이 턱 막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딸의 생활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셨대요. 딸이 밤늦게 들어오든 수입이 없어서 힘들어하든 그냥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답니다. 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게 두려워서요. 그렇게 거의 1년 넘게 부녀 사이는 냉랭하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밤늦게 귀가했고 철수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이 들어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불만 켜놓고 기다리셨대요. 서로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할 뿐 깊은 대화는 사라졌죠. 철수님은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이러다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과 외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아, 가장 가까운 부녀 사이가 그렇게 어색해지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서로 걱정하는 마음은 같은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답니다. 그날도 철수님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깨셨대요. 딸이 또 늦게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애써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는데 딸이 평소와는 달리 거실로 들어와 철수님 앞에 서더랍니다. 네? 새벽에요? 무슨 일로? 철수님은 계속 자는 척 가만히 있었는데 딸이 한참을 아버지를 내려다보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더래요. 그리고는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딸이 울었다고요? 네, 철수님도 너무 놀랐지만 계속 자는 척 가만히 있었는데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랍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아빠도 나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뾰족하게 굴었지. 미안해, 아빠. 아, 딸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진 않았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애써 모른 척하느라 서로 상처만 주고 있었던 거죠. 철수님이 조용히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자 딸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날 새벽 부녀는 정말 오랜만에 서로를 꼭 껴안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눈물로 다 털어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어서요. 네. 그 이후 부녀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딸은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아버지께 미리 귀가 신안을 알리고 자신의 일과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철수님도 딸의 일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려 노력하면서 잔소리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다고요. 밥은 먹었니? 힘든 일은 없고 이런 평범한 안부 인사가 다시 오가게 된 거죠. 와, 결국은 소통이었네요. 서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생긴 오해였는데 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이 그 벽을 허문 거군요. 맞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다 큰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철수님 부녀의 이야기처럼 잔소리 대신 따뜻한 관심과 믿음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걱정이 간섭이 아닌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생의 스케치북은 서투른 사랑이 진심으로 피어난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